군 당국이 3만에서 4만 톤급 대형 상륙함 건조를 추진하고 여기에 탑재가 가능한 미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사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4만 톤급 상륙함은 중형 항공모함급이다. 해군은 지난 10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대형 상륙함 미래 항공기 탑재 운용을 위한 개조, 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해군은 주변국 동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향후 대형 상륙함의 F-35B 탑재 및 운용 가능성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1만 9천 톤급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는 F-35B가 뜨고 내릴 수 없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비행급판이 녹아버리고 무게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F-35B를 운용하려면 비행급판과 항공기용 엘리베이터 등을 보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개조 비용이 건조 비용만큼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 용역은 사실상 F-35B 이착륙이 가능한 신형 대형 상륙함 도입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 군 당국은 올해 말 중장기 무기 도입 계획에 추가 대형 상륙함 도입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 작전 반경을 넓히고 상륙 작전 등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만에서 4만 톤급 규모의 세대형 상륙함을 건조하면 자연스럽게 해군의 F-35B 도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공군은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F-35E 40대를 도입한 데 이어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20대가 F-35B 기종으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3만에서 4만 톤급 대형 상륙함 건조 비용은 1조에서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우리 해군은 연안 방어에 우선 주력해야 하는데 대양 해군 미련에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형 경항모 수직이 착륙기 탑재 3만 톤급 가닥 가성비 논란은 여전.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보유국은 어딜까? 미국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본이다. 일본은 1922년 호슈라는 항공모함을 배치했다. 전장은 168.25m, 전폭은 17.98m고 홀수가 6.17m에 불과했다. 만재 배수량도 9,494톤에 불과해 현대의 항공모함은커녕 순양함 크기보다도 작은 규모였다. 하지만 설계 당시부터 전투기 이착륙을 고려해 설계해 건조한 엄연한 항모였다. 항공모함이 등장한 지 100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서도 마침내 항모 도입이 구체화됐다. 미중이 운용하는 중대형급 항모는 아니지만 헬기 외에도 최신 함재기를 탑재한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경항모는 만재 배수량 3에서 4만 톤급 규모의 항모다. 경항모 도입은 지난 8월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1에서 2025년 국방종기 계획에서 공식화됐다. 국방부는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경항모급 상륙함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기 국방계획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형 경항모 2033년쯤 전력화할 듯. 국방부가 발표한 경항모는 대략 3만 톤급 규모다. 여기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군 전력의 항공모함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군 안팎에서는 그 규모를 놓고 3만 톤급 경항모 설과 7만 톤급 중형 항모설이 엇갈렸다. 최근까지도 항모 도입 찬성론자를 중심으로 이왕 항모를 운영하려면 중형급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국방 예산, 도입 후 운용비 등을 고려해 3만 톤급의 경항모가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경항모는 현재 개념 설계와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33년쯤 전력화할 예정이다.
항모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30여 년 전인 1992년이다. 당시 강영호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제1회 함상토론회에서 북한의 지상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안방위에 중점을 두었던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고 통일 이후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항모기동함대 체제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1996년 4월 당시 안병태 해군 참모총장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수직이 1006기 20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모 도입 계획을 제가받았다. 그 배경엔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망언이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2만 톤급 항모 건조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해 서울 에어쇼에는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국산 경항모 모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당시 계획은 하지만 육군 측 의견을 주로 반영한 국방부와 합참의 반대로 관련 연구개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유야무야 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였다. 또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인데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냐는 반대 논리도 강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항모 도입 검토는 있었다. 2013년 10월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무선에서 검토에만 그쳤을 뿐 추진하지는 못했다. 항모 도입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았지만 최근 들어 도입 찬성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주변국 해군력의 급속한 강화 움직임 때문이다. 일본은 2015년과 2017년 취역한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항모로 개조하고 있다. 개조 완료 시점은 2023년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항공모함을 개조해 2012년 랴오닝함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도 만들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항공모함 4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군은 F-35A 추가 도입 찾을 우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미군에 항상 기댈 수는 없고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극심해 한국도 자체 보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도 2020-2024 국방중기 계획과 해군력 발전이란 그래서 해군은 수상, 수중, 공중 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입체작전과 연근해뿐만 아니라 향후 원해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경항모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선진적 조선 기술로 볼 때 항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건조 비용과 향후 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 한반도 근해에서 경항모의 가성비는 논란거리다. 경항모 자체 건조비만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함정 운영 비용은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여기에 탑재할 F-35B 도입을 놓고도 이견이 많다. 비용에 비해 무장 탑재 능력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공군 측은 내심 F-35A 추가 도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게다가 항모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 함대를 충분히 확보해 운용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항모 도입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의원은 국감에서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기 충분한데 항모가 왜 필요한가?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오히려 규모가 더 큰 항모 도입을 주장했다. 경항모는 단거리 또는 수직 이착륙기 외에
기동이 불가능해 미군이 운용하는 함재기인 F-35C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방부 측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찬반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여론과 급속히 변화하는 동북아 해상 정세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항공모함 전략자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은 경항공모함 사업을 장기 소유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가칭 백령도함으로 불리는 대형 수송함 2는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으로 경항모급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9만 톤급 이상을 대형항모, 4만에서 6만 톤급을 중형항모, 그 이하를 경항모로 분류한다. 백령도함은 만재 배수량이 3만 톤급으로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F-35B가 수직에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당초 마라도함을 개조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갑판이 F-35B의 엔진 열기를 감당할 수 없어 개조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등 전투기 운용 가능성은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정부와 군은 대형 수송함 3번함 건조 계획으로 사업 방향을 급선회하게 돼 경항공모함 건조를 결정했다. 해군의 수관 사업이었던 경항모급 탄생으로 한반도를 수호하며 독자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항공모함 운용 비용은 전투기 등의 유지를 고려하면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 비용은 3조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이는 주권 국가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게 예전과 다른 국민의 시각 차이다. 이와 같이 항모 보유의 이점은 또 수도권 인근의 공군기지 건설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수도권에 공군기지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군기지 건설 대안으로도 항모 사업은 더 절실해 보인다. 건설 비용도 250만 평의 공군기지를 하나 건설하는데 무려 25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항모 운용이 훨씬 이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2017년 기준 국방비는 356억 달러로 항모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췄다는 평가이다. 사실상 경항공모함을 추진하는 일본이 460억 달러, 중형항모 한 척을 운영하는 프랑스가 486억 달러, 중형항모 두 척을 운영하는 영국은 507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항모 전단이 갖는 이점은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도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도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 공식별 구역을 멋대로 진입해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변국 관리로 항모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 6척을 도입할 계획이고 일본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함선 2척을 2023년 경항모로 전환할 계획이다. 북한의 무력 시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 다시 굴욕적인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을 예당초 만들지 않으려면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는 일은 자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미국을 동맹국으로 언제나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미국은 우선주의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언제든 돌아설 수 있으며 지금의 미국의 행태를 보면 우리의 자주국방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또한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주변국들의 외침이 빈번한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기에 전략자산은 기본적으로 필수 안보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줄 곧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함 등 각종 잠수함 도입 사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서는 열세이다.